네, 정치 속풀이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서 일단 계신 분들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빠른 이슈 선점과 차가운 이성적 분석으로 아이스 펀치를 날리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당의 야무진 야망남, 꿈이 뚜렷한 남자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빈자리긴 한데요. 바로 오실 분이라서 내부엔 쓴소리, 외부엔 철통 방어로 맞서는 스마트한 스피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오늘 새로운 얼굴인데, 새로운 얼굴이라서 마지막에 오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얘기를 하고 있으면 오실 거라 오시면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찬호 의원님 오늘 첫 속풀이는 어떤 걸 해볼까요? 네, 지금 공천 헌금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발 특히 김경비 이제는 전 원내대표가 된 네. 김병기 의원. 김병기 의원의 이제 공천 헌금 의혹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강선우 의원의 또과의 대화 녹취록에서 나온 김경시 의원의 1억 원 공천 문제, 1억 원 공천 헌금 문제. 그게 하나가 있고.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터진 게 바로 2024년 그 재작년 총선 때 그때 터진 공천 헌금 논란인데 이거는 다시 그 2년 그 전에 2020년 총선인가요? 아, 24년. 2020년 총선 당시에 24년? 아니요, 2024년에 네. 터졌는데 네, 터졌죠. 공천 헌금의 내용은 네. 2020년도 총선을 앞두고 그 김병기 의원이 구의원 2명한테 뭐 2천여만 원, 그쵸. 3천여만 원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3천만 원. 예, 그런 의혹을 당시에 이제 그 이수진 당시 이제 민주당 의원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그게 유야무야가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녹취가 있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수진 전 당시 의원이 네. 보좌관을 시켜서 이것을 당시 그 이재명 대표의 이제 비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현지 씨한테 그 진술을 전달했는데, 당시 대표실로 전달을 예, 했는데. 그 과정이 다 녹취가 돼 있다. 그 보좌관, 해당 보좌관이 녹음을 해가지고 녹취가 돼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이제 사실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거는 김현지 씨와의 그 연관성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표실에 근무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김현지 씨가 이것과 관련돼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수진 전 의원 쪽에 그 보좌관이 당시에 그 과정을 녹취를 해가지고 그 녹취 파일을 지금 이수진 전 의원이 갖고 있고 그것은 저도 확인을 했을 때 그 인터뷰를 통해서 저도 그 같은 취재를 하셨군요. 이수진 전 의원이 그걸 여러 개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음성 파일을 여러 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수진 전 의원의 보좌관과 예. 이제 그 김현지 당시 이제 네. 의원실의 보좌관이었겠죠? 아니요, 김현지죠, 김현지 씨죠. 네, 김현지 씨가 통화를 일종의 했다. 통화 내지 직접 접촉. 왜냐면 이제 가서 진술서를 줘야 되니까. 그게 이제 2023년 12월 15일경인데요. 그때 이제 그 보좌관, 뭐 A씨라고 하겠습니다. A씨가 김현지를 하고 접촉을 해서 그 진술서를 넘겨주고, 그래서 김현지 씨가 그 당시 이것을 보고, 뭐 윤리감찰단 쪽으로 넘길 이런 뜻을 시사를 했고, 그런 것들이 다 녹취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보좌관이 다시 김현지 씨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되냐 하니까, 윤리감찰단에 넘어갔다고 한다. 거기서 뭐 조사한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됐다는 것인데, 이후에도 계속 감감무소식이라 해를 넘겨갖고 2024년 2월 달에 돼가지고 다시 이제 감찰단에 전화를 해보니까, 아니, 그거 제가 취재한 내용은 이래요. 이수진 전 의원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 그거 우리는 들은 바 본 바가 없다. 그리고 지금 선거철이어가지고 제보가 많아서 그런 건 되게 검증위로 그냥 바로 가는 걸로 안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검증위가 누구냐면 바로 검증위원장의 김병기 의원이에요. 즉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논란 문제를 김병기 의원의 조직으로 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넘어간 거 아니냐. 김현지 씨한테 줬더니 이게 하여간 그쪽으로 바로 넘어간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수진 전 의원 쪽 그리고 그 보좌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어제 김지호 대변인이 입장문을 올리기도 했는데 네. 이제 본인이 그때 당대표실에서 근무했는데 네. 전혀 그 김현지 실장과 관계가 없다. 요게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글을 올렸죠. 이수진 전 의원 쪽은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표한테 이게 전달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한테 전달이 되면 일반적으로는 대표실 거기 비서들한테 주지요. 그런데 그 역할을 맡은 보좌관이 네. 이런 거는 이재명 대표 측근 그 비서 중에서는 결국 김현지 씨다. 그래서 김현지 씨한테 줘야 된다. 그래서 김현지 씨한테 갖고 간 거라는 거예요. 이수진 전 의원의 측에 보좌관. 네, 이수진 전 의원의 보좌관한테 이수진 의원은 시켰죠. 네. 이거 이재명 대표 측에 전달하라. 그렇죠. 그랬더니 그 보좌관이 그럼 누구한테 전달하냐면 이런 경우에는 김현지 씨한테 전달하는 게 가장 이제 효과가 있다, 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근데 그 당시에 이수진 전 의원은 김현지 씨의 그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 몰랐대요. 그냥 그런 사람도 있나 보다 해서 그럼 그 사람한테 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김현지 씨한테 갖다 줬다는 건데 따라서 이수진 전 의원의 입장은 이겁니다. 김현지 씨가 당시에 대표실에서 근무했느냐 의원실에서 근무는 중요하지 않다.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길목을 주는 게 맞는데 그게 김현지 씨였기 때문에 김현지 씨 준 거다. 아닌 말로 그러면 김현지 씨를 복도에서 만나서 화장실 앞에서 줬으면 무슨 화장실에서 줬다고 할 거냐? 이러니까 이런 식의 그 말 돌리기는 민주당의 지금 그야말로 그 변명 그냥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속풀이 새 멤버를 소개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성시윤입니다. 네, 오늘 처음 오셨는데 제가 소개를 다시 아까 했는데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내부엔 쓴소리, 외부엔 철통 방호로 맞서는 스마트한 스피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매우 네. 부담스러운 네. 설명이네요. 속풀이 잘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제 취재한 내용과 함께 예. 열변을 토하며 이제 속풀이를 하자라고 해주셨는데요. 일단 성치훈 부대변인 생각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그 작년 2년 전이 됐네요, 벌써. 24년 총선 시기에 그리고 뭐 이수진 의원이 말하는 뭐 23년 말 뭐 그때라면은 김병기 의원의 중량감이 지금과 같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에 관련된 탄원서가 따로 뭔가 보고될 정도의 무게감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총선 때 탄원서는 수천 건이 들어옵니다. 보통 의원 한 명당 엄청나게 많은, 네. 보통 현직 의원에 대한 탄원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죠. 왜냐면 현직 의원이니까 견제를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당대표실에서 이거를 뭉개려고 왔다면 윤리감사, 그 감찰단으로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러려고 했다면 우리 안 네, 넘어갔을 그쵸. 거다. 뭔가 킵하고 있었겠죠. 김병기는 우리 측근이니까 넘기지 말자라고 했겠죠. 근데 윤리감찰단은 넘어갔고, 다만 저는 윤리감찰, 그 당내에서 이거 뭔가 조사를 하고 밝혀야 되는 부분은 윤리감찰단에서 필터링을 하고 넘길 때 적어도 검증위원장 김병기가 있는 검증위에는 김병기 당시 검증위원장 관련 건은 이해충돌이니까 넘기지 말았어야죠. 그것까지 다 넘긴 거는 전 그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기는 과정에서 무슨 시스템적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당이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 관련돼서 뭐 예를 들면 그 당시 김현지 의원실 보좌관이 네. 뭔가 전화를 받았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 김현지 그 당시 보좌관이 뭉갰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 차원에서는 그 당시 전체 공천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좀 밝혀주는 게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제가 말해주세요. 이민찬 부위원장이 이민찬 먼저 하세요. 눈빛을 계속 보내고 네, 있습니다. 말씀하시다 한 번도 말씀 못 하셔서 아니, 하셔야 돼요. 김병기 원내대표의 무게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크게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김병기 의원이 당시에는 이 검증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어요. 검증을 담당하면서 어떤 걸 했습니까? 비명횡사, 친명횡재의 정점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감이 남달랐다고 외부에서는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분에게 그 투서를 그대로 갔다는 건 이건 민주당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두 분이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당내에서 굉장히 두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강선우 의원은 논란이 커지니까 바로 제명시켰어요. 본인이 탈당했는데도 굳이 제명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금액의 액수는 좀 작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의 개수, 숫자에 대해서는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이미 고발된 게 13건인가 그렇잖아요, 혐의가. 그러면 이 둘의 이 무게가 다른데 왜 김병기 의원에게는 이렇게 관대할까, 민주당이? 왜 이렇게 감싸는 것일까? 이 부분이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친명횡재, 비명행사 공천을 담당했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검증을 하면서 모든 의원들의 내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함부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이러라 저러라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고, 대통령실까지 연루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직접 그 당시는 아니었지만 김현지, 우리 현지 누나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모두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크게 온도차가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저 하나만 더 두 개 지금 말씀드렸던 네. 걸 이제 우리 이민찬 부대변인한테 양보했기 때문에 저도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째, 그 김병기 의원의 중량감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량감은 핵병기 수준이었다 저는 기억해요. 왜 그러냐면 검증위원장도 어마무시한 그 요직이지만 그 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또 맡았어요. 그러니까 검증위원장 단계에서 기본적인 팩트에 문제가 있으면 잘라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어마한 칼잡이입니다. 근데 그 권력 플러스 그래서 1차 관문은 겨우 통과해서 올라간 사람들을 다시 이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공천관리위원회인데 거기서 또 간사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큰 권력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공천해갖고 어떤 지역은 경선이 확정되고 하잖아요. 그럼 경선관리위원장까지 맡아. 그러니까 3대 요직을 다 맡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지역구인 동작구에서조차 검증위원장 역할을 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선수잖아요, 거기서는. 그럼 제척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 공천위원장, 검증위원장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잘라내는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그 검증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 간사한 사람이 자기 그 동작구 지역에서 단수 공천이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권력이 있어서 이런 것을 다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좀 전에 말했듯이 친명행제, 비명행제 그 행사 공천에 아주 핵심 역할을 했다라는 점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의 그 최근에 김지호 부대변인가 그분 얘기가 김현지 씨가 관여가 없다. 이 부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대표실에 근무를 안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핵심으로 나왔잖아요. 그때 대표실에 준 게 아니라 김현지 씨한테 직접 이수진 전 의원의 보좌관이 갖다 줬다는 거고, 이수진 전 의원의 보좌관은 이후도 계속 김현지 씨랑 통화를 하면서 진척 상황을 체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민주당이 굳이 김현지 씨는 대표실에서 근무 안 했기 때문에 김현지 씨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만 계속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사실관계를 어떤 그 겉에 표장 같은 걸로 자꾸만 핑계를 대면서 김현지가 관련이 없다고만 하는 것인지, 이것도 너무 이상합니다. 예. 일단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중량감이 지금과 어떻게 다른가 있고, 그리고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에 대한 뭔가의 온도차가 있다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비명행사라는 단어와 좀 연관성이 있는 저기 때문에 네, 제가 뭐 당사자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김병기 의원을 굳이 감싸주고 싶은, 또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뭐 그런 애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논설 의원께서 말씀하신 제척 사유는 전 해명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검증위원장인데 본인과 관련된 거를 왜 윤리감찰단에서 그대로 보냈는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보좌진들 손에 들어갔고 그게 지금 밝혀진 거잖아요. 밝혀졌잖아요. 그거는 전 잘못된 부분이라고 봐요. 당은 그거는 밝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중량감차원,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중량감은 그때 아무 역할도 안 했다가 아니라 이미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재명 당시 대표가 김병기 의원을 어떻게 감싸주기 위해서 뭉개줬다, 이런 얘기를 끌고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정도의 인물은 아니었다고. 지금 그러니까 원내대표인 네, 상황과는 그러니까 다르다. 워낙, 그리고 친명원들 워낙 많아요. 그리고 그때 당선된 분들이 170명 거의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 한 명, 그 정도 중대한 사안이면 이 사람은 무조건 보호해줘야겠다, 그런 건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김현지 보좌관 얘기하는 거는 김현지 보좌관을 통해서 당연히 전달이 됐겠죠. 아무 역할 안 하진 않았겠죠. 그리고 팔로우업을 했겠죠. 근데 검증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김현지 실장이 뭐 역할을 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김지호 대변인이 말한 거는 취지는 알겠으나 뭔가 너무 김현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라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조금 더 조금 뉘앙스나 톤 조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강선우 의원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은,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 녹취록이 터졌을 때는 그때 박수현 수석 대변인 말이 불리하겠다고 한 게, 그때는 뭔가 그 녹취만으로 봤을 때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녹취만 해서는 잘했어요. 왜냐면 거기서 이건 돌려줘야 된다, 부적절하다, 법적으로 이건 공천 안 줘야 된다. 근데 그 다음날 그 공천이 회의 안 갔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는 당이 좀 김병기 원내대표나 이런 거 지금 징계 들어갔어요. 징계할 거기 때문에 전 최고 수위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수진 전 의원이 현재 이제 녹취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아직 저희가 들어보진 않아가지고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근데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 얘기를 들어보니, 그러니까 약간 개인의 일탈이다, 전수조사는 안 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덮고 가겠다. 우리 적당히 뭐 징계위가 들어갔으니까 덮고 가겠다까지는 아닌데 이제 전체로 벌리진 않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적당히 우리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분위기를 봐가면서 이 징계 수위도 조절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민주당이 조금 아니란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매일매일 새로운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특히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요, 경찰이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과거에 어떤 이런 진술서부터 탄원서까지 모든 자료를 갖다 줬고, 누구누구를 수사하면은 불러서 조사하면 모든 걸 규명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해 줬는데, 경찰이 이 부분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건이 고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그런 경찰에게 또다시 이 수사를 전담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은 공천 헌금 부분, 여러 수사 무마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특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특검은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겁니다. 야당 탄압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민주당이 만약에 특검을 수용한다, 그러면 여론은 더 오히려 민주당에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특검 수용하지 아니요. 않겠다라는 게 현재 민주당의 그렇죠. 입장이죠. 특검 왜냐면 지금 강선우 의원 징계했고 저는 뭐 개인 의견입니다만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도 상당히 강하게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민주당이라는 방패로 그 둘을 보호해주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아마 저는 체포동의안 날라와도 통과시켜줄 가능성조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결국 국민의힘 경찰 출신 당시 친윤 핵심이 지금 관여돼 있다는 지금 폭로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그분 야당 됐습니다. 경찰 제대로 수사할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사활을 걸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 출신 국회의원 입김 때문에 무마했다는 거는 경찰 전체의 사실상 존재의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사활을 걸고 수사를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 뭐 중간 수사 결과나 이런 걸 봤을 때 에이 역시 봐주기 하네라는 분위기가 나오면 국민들이 그때 가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특검 하라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저는 충분히 수사할 이런 역량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이는 겁니다.